안녕하십니까. 구독하면 돈 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상승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대충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전망까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요새 경제 뉴스를 보면 두 가지 테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상승이랑 환율 문제예요. 사실 환율이랑 코스피가 같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대한민국 돈을 원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고, 그러면 국내 주식의 수요도 떨어져야 정상적인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가 환율의 상승보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덕분이고, 이 두 개의 기업의 실적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높은 게 오히려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는 해요. 쉽게 말해서 환율이 높아지면 국제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상품을 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환율은 신경 쓰지 말고 투자하라고 말한 이유가 환율의 변동폭보다 미국 주식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그거랑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손 우려보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훨씬 더 가팔라서 그나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좀 왜곡됐는데, 반도체 테마 하나가 지금 35%가 넘습니다. 비중이. 이런 상황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거품이 꼈다고 보는 게 맞긴 해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다른 업종이 다 힘들어도 반도체만 잘 되면 지금처럼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좋은 와중에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을 말씀드려 보자면, 반도체 테마가 힘이 빠져서 코스피 전체가 내려가는 그림은 조만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투자할 때 항상 크고 넓게 보는 시각을 갖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크고 넓은 시각으로 좀 분석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금을 안 빼고 꾸준히 장기 보유하면은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고 흘러내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 주식은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주주 환원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장기 보유해봤자 기업에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실만 보면은 약간의 시세 차익만 얻은 다음에 반드시 빠질 거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죠.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하고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처럼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니 뭐니 하면서 수요가 넘칠 때는 당연히 가격이 폭등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먼저 가지려고 너도나도 손드는 상황이 지나가서 공급 과잉이 오면은 순이익이 9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 적도 많고, 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걸 돼지 사이클이라고 정의한 호황 vs 불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는 상대가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서 초과분을 주문하고 또 초과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공급 과잉이 찾아오는 시점은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 결과 한번 무너지는 사이클은 찾아오게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실제로 모든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신호가 한 가지라도 나오는 순간 지금 코스피 시장은 무너내릴 겁니다. 애초에 반도체 산업은 우상향이 아니라 박스권 움직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산업이에요. 또 한국은 상속세가 미친 나라라서 경영진이 주가가 상승하는 걸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책 몇 권만 읽어본 저 같은 개인 투자자도 이러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주주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장은 장기 투자로 가져갈 게 아니라 단타 치고 빠지는 용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이유들 다 제껴두고 한국은 지정학적 갈등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나라가 애초에 아니에요. 하도 평화로워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잠시 휴전했을 뿐이에요. 종전이 아닙니다. 오늘은 코스피 상승의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전망까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물론 경제에서 전망이라는 건 굉장히 믿을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현재의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상태는 거품이 낀 게 분명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터질 겁니다.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한국은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주주 환원율이 낮은 나라라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으면 반드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공급 가행이 되는 시점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때 대량 매도도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세 번째로 한국은 상속세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경영진이 애초에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안 좋은 나라가 맞고,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기관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 용이어서 지금의 상승이 영원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라서 국제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없고, 고점 신호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에 바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의 거품이 터질 겁니다. 비관적으로 말하면 똑똑해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냉정하게 그리고 크고 넓은 시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을 분석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확보해 두라는 뜻으로는 해석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미국 빅테크가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미국 빅테크에 조금 투자해 두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 내용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